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지는 애틋한 마음을 주절주절 적어내려간 이 글 속에 그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녹아있는 것 같죠. 2014년 11월 9일, 그날은 남편과 아내가 14일에 있을 결혼기념일을 미리 앞당겨서 하루 종일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인들과 결혼기념일 전날 골프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결혼기념일 파티를 했던 거죠. 주변의 애처가에 사람 좋기로 소문난 남편은 아내에게 맛있는 식사와 예쁜 옷도 선물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모처럼 남편과의 데이트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은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부가 보낸 즐거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난 2014년 11월 11일 오후 2시경, 남편 김 씨는 급히 안산에 있는 한 지구대에 찾아갑니다. 김 씨가 지구대에 간 이유는 다름 아닌 아내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김 씨는 전날 놀러 나간다면서 외출한 뒤에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 때문에 이미 처가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아내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했었고요. 11일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웃 주민들 중에서도 10일 이후로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었고요. 잘 지내냐며 보낸 메시지도 읽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녀는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은 가장 가까운 남편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편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의문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대면 수사 요구를 거절하기까지 하는 등 상당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죠. 급기야는 신고 다음 날에 자신의 아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하기에 이릅니다. 이미 충분히 경찰로부터 수상한 눈초리를 받던 이 김 씨가 잠적을 하게 되면서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씨가 운영하던 조경농장 근처에 있는 이웃 가게의 CCTV가요, 이 김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김 씨는 분명 신고를 했을 때 아내와 11월 10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웃 가게의 CCTV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11월 10일 새벽, 그러니까 김 씨가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날에 이 두 사람이 김 씨가 운영하는 조경농장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거죠. 당시 CCTV 사진인데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뒤에 한 사람이 또 따라 들어가요. 11월 10일 새벽 0시 45분경에 찍힌 사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농장으로 들어가지만 1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농장에서 빠져나온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가 농장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CCTV를 확인한 후에 김 씨가 운영하는 조경농장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4일, 실종신고 3일 만에 아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요, 남편이 운영하는 조경농장 사무실의 뒷마당이었어요. 예상대로 CCTV에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힌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약 1m 깊이의 땅 속에 안매장되어 있었던 아내 이 씨의 시신은요,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채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씨가 묻힌 그 자리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 씨를 묻을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장비였다고 합니다. 이 굴삭기를 이용해서 땅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묻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서 이 씨의 남편이자 실종 신고자인 남편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인물들을 조사를 하고 미행을 계속했어요. 그런 결과 결국 이 김 씨의 소재가 파악이 됐고요. 전남 완도항에 있는 인근 주차장에서 지인의 차량 안에 있었던 김 씨를 체포하게 되죠. 이 체포된 김 씨는요, 부인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전날 9일 늦게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조경농장 사무실로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서로 간에 외도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 김 씨의 진술에 의하면 아내가 11월부터 자신과 자신의 조경농장 격리 직원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의심했고, 직원의 주소가 적혀있는 이력서를 찾겠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게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급기야 쇠로 된 난로 손잡이에 아내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면서 아내 이 씨가 숨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남편 김 씨의 진술에 바탕한 내용이죠. 그렇게 아내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던 김 씨는 중장비까지 동원을 해서 시신을 묻었고요. 그 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질러 놓고 김 씨는 너무나 태연했어요. 아내의 친구들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을 때도요, 아내가 혹시 어디 아는 남자 없냐? 라면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아내에게 빌린 돈을 자신의 계좌로 넣어달라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장모의 집에 가서 아내를 기다리면서 식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는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다. 나는 죄가 없다. 따라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는 어떤 주변인들의 차후 증언이 나오게끔 미리 계획을 했던 계산적인 행동이겠죠. 김 씨와 이 씨 부부가 원래 사이가 좋았는데 사건 당일 한 번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런 비극이 발생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경찰에서도 조사 결과를 처음엔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골마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 씨가 약 12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거죠. 제가 지금 들려드릴 것은 두 사람이 실제로 통화했던 녹음 파일입니다. 어디를 가? 네가? 너 내일 아침에 애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는 죽여볼 거네. 앞으로는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난데 왜? 내가 참다 참으려고 해도 때리고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걸 그래도 그렇게 때리고 했어. 너는 장맞아야 돼.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장맞아야 돼. 때릴 가치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안 때려. 자, 여기까지가 이 두 사람이 과거에 통화했던 녹음 내용입니다. 이미 어떤 사이인지 듣기만 해도 아시겠죠?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도요, 집 근처 카페에서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전치 4주 정도의 심한 폭행을 길거리에서 당했고요. 이것을 말리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경찰 조사만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는 거죠. 이유는요,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사건이 있기 2개월 전인 8월에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그때도 김 씨가 아내의 입술이 터질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때도 처벌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무리 이 사람을 신고하고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둘 사이의 이 부부관계, 이 정말 좋지 않은 관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10월에 있었던 그 길거리 카페 폭행 사건 이후에 직접 남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 김 씨는 자신이 직접 고소를 취하하게끔 합의서를 작성을 해와서 서명할 것을 요구해요. 합의서를 본인이 작성을 해온 거예요. 자, 이거예요.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김 씨가.
거기 보시면 제가 검정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법적 부부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말다툼, 그리고 그 밑에도 부부간의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다 합의했다고 썼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부부간에라는 그것을 되게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다 부부 사이의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경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부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어떤 인식을 이 김 씨가 도리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남편에게 살해되기 전에도요, 수차례 남편의 폭력을 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친구 집에 머무는 정도의 격리 조치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이 경찰에게 아버지 좀 데려가 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경찰은 아니 이렇게 취했는데 무슨 짓을 하겠냐 라면서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에서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일은 가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인식이 이 경찰들한테 상당히 깊게 자리 잡히면서 경찰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요, 10월에 있었던 그 카페 폭행 사건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가해자가 남편이 아니고 제3자였으면 어떻게 했겠냐, 귀가 조치 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 사람 놔줬다가 놓쳐버리면 그건 다 경찰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나라 경찰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남편을 용서했던 이 씨는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내서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남편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나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 고소건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결혼기념일을 앞당겨서 하루 종일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는 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밤늦도록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두 사람이 왜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집으로 가지 않고 굳이 남편의 농장으로 향했을까요? 정말 이게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일까요? 체포된 김 씨는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해요. 그런데 검찰은 그에 반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김 씨가 처음 뒷마당에 시신을 파묻고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가 자백을 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10년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잡히지만 않았다면 그는 이 죄를 영원히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아내를 죽인 후에도 그는 이웃에게 특정 CCTV를 가리키면서 저 CCTV 어디까지 찍혀요?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에게 고작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내를 폭행하고 구속했던 그 세월에 대한 모든 죄값과 진실을 땅속에 파묻어버린 김씨. 자신의 입으로 형이 너무 과하다라는 말을 내뱉던 그 순간 아내를 죽이고 옷을 벗겨 안매장에서 굴삭기로 흙을 덮어버리던 스스로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요. 아내 이 씨는 폭력적인 남편이었지만 자식을 생각했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신고를 했지만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여기고 적극 대응해준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죽어간 이유는 절대 남편 혼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1월 10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아내 안매장 살인사건이었습니다.